안 그래도 지금 독도 이야기 하니까 기시다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들어왔죠, 어제. 지금은 토요일, 이건 방송은 이제 토요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20일 남았어요, 기시다가요. 근데 네. 왜 들어와요? 왜? 와서 뭐 하겠다는 거지? 아마 그 네. 기 씨가 시다바리 만나러 왔겠죠. 시다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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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 때 이거 되게 좀 논란이 많이 될 만한 사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시다의 개인적인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 네. 이제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마쿠에서 자기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자기의 레가시, 그러니까 자기의 성과들을 갖다가 확인하는 작업을 하나 해야 될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이 이제 한일 수교 6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0주년에 맞게 지금까지 적어도 반컵 계속 받아왔잖아요. 네. 그걸 싹 모아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년 60년에 어떤 성과가 나온다면 그 성과는 기시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 보여주셨는데 독도 보여주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대한 지역이 지금 독도로 부각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한미일 협력에서 소위 군사적 거점은 독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도를 앞으로 한미일이 중국, 러시아, 북한에 맞서서 지키는 요충지로서 공동 활용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정기 작업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영토를 찬탈당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일제의 과거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반잔 용서해주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국민 여러분 눈 부릅뜨고 지켜보십시오. 기시다와 윤석열 두 사람이 어떤 행각을 벌이는지. 진짜 걱정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사실은 보통의 정상 정부라면 이렇게 일본이 와도 독도에 대한 걱정 안 해요. 뭐 잘 얘기하다 뭐 하다 가겠지, 협력하다 가겠지 얘기했지만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니까 독도 팔아먹는 거 아니야?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걱정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통 그 정권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지금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사실상 쫓겨나는 상황에서 본인 임기 마지막 납두고서 한국에 온다. 이거는 의도가 뻔하죠. 윤석열을 마지막까지 벗겨먹이자. 그렇죠. 벗겨먹자라는 의도로 지금 들어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억울하다, 괴담이다, 뭐 계속 목청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면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광복절 기념사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일본에 대해서 원칙조차 주권조차 말도 못하는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초로 일본에 대해서 거의 아무 말을 못하는 침묵하는 이제 이런 외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뭐 독도 조형물 치우고 또 사도광산 등재시켜주고 뭐 지금까지 일본에게 우리가 다 퍼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남은 게 그럼 독도 아니냐? 그럼 내년에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한미일 이거를 협력해서 이제 동맹으로 격상을 시키려면 결국 독도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게 오는 것은 사실상 피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이라는 것이 됐을 때 한국은 군사적으로 도움 얻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피해만 본다. 근데 피해 보는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친일 외교를 넘어서서 이제는 매국 외교에 네. 진입한 거 아닌가 매우 심각하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주목해서 볼게요. 사실 한일 정상회담 일본에 가서 했을 때 그때 우리 왁자 특검에서 일관되게 지적을 했어요. 일본 언론에서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성노예 전쟁 범죄 문제, 독도 문제 다 이야기했다. 윤석열은 듣고 있었다. 근데 그때 용산 지무실에서 뭐라 그랬죠? 나서서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확인도 시인도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한일 위안부 그 박근혜 때 잘못된 합의를 잘된 거라고 윤석열 우겼는데 윤석열이 술 먹으면서 가만히 듣고 있었다. 강제징용도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이 배상해라 했는데 그거 못하겠다 하니까 또 동의해줬다. 그리고 제일 걱정했던 게 독도는 일본 땅에 닿았는데 기시다 총리 입장을 이해합니다 하면서 술만 받아먹었다. 그때 임세훈 소장은 제가 직접 이야기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자, 사실 퇴임을 앞두고 사실상 쫓겨나는 수상을 뭐하러 부릅니까? 우리가 얻을 건 없잖아요. 내각이 다 바뀌잖아요. 곧 총리도 바뀌고. 그냥 기시다가 마지막으로 자기한테 기시다 간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그때 나랑 술 먹으면서 나한테 다 약속했던 거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러 온 거 아니냐. 이런 풍자나 우려가 돌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금요일, 토요일 전국 곳곳에서 기시다 방안을 반대하고 윤석열 기시다 미략
어떤 미래가 있든 간에 경술급지가 불법이고 무효였던 것처럼 모두 무효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하나도 용납이 안 돼요. 헌법이나 법률의 관점에서 우리 국민의 역사정의, 민족정기, 그다음에 국민들의 모든 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미락들이 있다. 밀실 야합들이 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나중에 다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뭐 탄핵 퇴진을 떠나가지고 아주 무거운 저는 역사에 그다음에 현실의 법정에서 엄벌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독도 방어대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정을 해보면 그때도 만약에 일본에서 왔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막 대대적으로 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또 뭡니까? 지금 뭐 그 일본에서 사실상 우리한테 굴욕적인 일을 많이 줬잖아요. 우리 한마디도 못하고 뭐 독도 방어 훈련 일제하지 말아라고 그 일본 외무성에서 방위성. 이야기를 하고 네, 방위성에서 방위성이. 이야기를 하고, 또 얼마 전에 그 유네스코 등재한 그 사도광산 그 기록물에 조선인은 뭐 미개하고 둔하고 뭐 지저분한다 불결하다 그랬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걸 보고도 우리가 아무런 어필을 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있는데 기시다가 와? 그러니까 이 분노가 이렇게 끝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일 남은 총리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퇴임 선물 주려고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만남의 이유가 잘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시다가 뭐 임기나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이야 뭐 만나서 뭐 논의를 한다라고 하겠죠. 양국 관계를 위해서. 근데 쫓겨나서 지금 나가고 있는 마당에 못 들어오냐. 예. 근데 해석이 안 되잖아요. 저는 아까 우리 안진건 선생님 말씀대로 기시다 입장에서는 점검도 하러 오지만은 베껴 먹으러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한 올까지 다 베껴 먹으러 지금 오는 거 아니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게 있어요. 기분을 좋게 해주면 이분은 자기를 베껴 먹는 건지 뭔지도 판단하는 이성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롱롱 타임 오고 하면서 막 노래 부르다가 막 그냥 기분 좋으니까 다 다 사인해 시원하게 아.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말 외교의 문외한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뭐 최근에도 뉴라이트도 모른다 뭐 김태우 차장도 모른다 막 이렇게 계속 주변에서 무시하고 있잖아요. 정말 모르거든요. 그럼 모르면 좀 자중하고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본인의 신념에 차가지고 계속 외교 활동을 하니까 일본과의 관계 국민들은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